아니 이게 뭐야? 다 얼어버렸잖아. 단 몇 시간의 한파로 와인 저장고 전체가 얼어붙었고 수십 년을 숙성한 프리미엄 와인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정우입니다. 군 공병대에서 7년간 복무한 후 서울에서 친환경 건축학을 공부했어요. 졸업 후 운 좋게 유럽연합 공공건축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이탈리아로 파견되었죠. 목적지는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클라우디아였어요. 37세에 단아한 여성으로 와이너리 오너의 조카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죠. 안녕하세요, 정호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클라우디아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지만 저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차 안에서 클라우디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호 씨 혹시 와인에 대해 아시나요? 죄송해요. 와인은 잘 모르지만 건축과 온도 관리에는 자신 있어요. 제 솔직한 답변에 클라우디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건축 전문가가 필요했거든요. 와이너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루카를 만났어요. 65세의 백발 노인으로 클라우디아의 삼촌이자 이 와이너리의 오너였죠. 루카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클라우디아에게 이탈리아어로 뭔가 말했어요. 클라우디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삼촌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클라우디아는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삼촌은 동양인이 우리 와인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하세요. 루카는 제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우리 조상들이 몇 세기에 걸쳐 만든 이 와인의 전통을 알고 있나? 이곳은 관광지가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제가 증명해야 할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루카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우고 싶어요. 일주일 후 재앙이 닥쳤습니다. 유럽 전체를 강타한 이상 한파로 인해 와인 저장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기온은 저장고 내부 온도를 급격히 낮췄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클라우디아는 저장고 문을 열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성스럽게 숙성시킨 프리미엄 와인들이 모두 얼어 있었거든요. 병 속에 와인이 얼면서 팽창의 일부는 병목이 터져 있었고 코르크가 밀려 올라온 병들도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이거 손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클라우디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최소 10만 유로.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거예요. 다음 주에 독일 대형 유통사에 납품해야 하는 물량이 모두 망가졌어요. 루카는 저장고를 둘러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50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 와이너리는 내 아버지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물려준 소중한 유산인데. 루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보험회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통보했고 은행은 추가 대출을 거절했죠. 직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클라우디아는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호 씨, 실은 우리 와이너리가 지난 몇 년간 적자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도 줄었고 대형 와이너리들과 경쟁하기도 힘들었죠. 이번 사고로 정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얼어붙은 와인병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겨울철 김치냉장고나 저온창고 관리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들이 떠올랐죠. 온도 유지가 핵심 문제라면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동안 저장고를 샅샅이 조사한 후 저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어요. 기존 난방 시스템은 공기를 데워서 순환시키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온도 편차가 심했죠. 특히 바닥 쪽은 항상 차가웠어요. 클라우디아,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종이에 간단한 도면을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온돌이라고 하는 건데요. 바닥 아래쪽의 열기를 통과시켜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클라우디아는 흥미롭게 들었어요. 바닥을 데운다고요? 그게 어떻게 와인 보관에 도움이 될까요? 바닥부터 천천히 데우면 온도가 균등하게 분포돼요. 급격한 온도 변화도 없고 에너지 효율도 훨씬 높아지죠. 그런데 루카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곳은 몇 세기의 전통이 담긴 와이너리야. 동양식 바닥 난방이라니. 루카는 격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써온 방식을 버리고 낯선 기술을 도입하자고. 삼촌, 하지만 지금 방법으로는 또 다른 한파가 오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예요. 클라우디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루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잠깐의 위기 때문에 정체성을 버릴 수는 없어.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어요. 루카 씨, 제가 제안하는 건 전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전통을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한국에서도 온돌은 수천 년의 전통이에요. 전통과 전통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루카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젊은이, 자네가 선의로 하는 말인 건 알겠지만 이곳은 자네 나라가 아니야.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고.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저장고에서 온도를 측정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바닥과 천장의 온도 차이는 7도나 났고 모서리 부분은 더욱 심했죠. 이 정도 편차라면 분명히 온돌 방식이 효과적일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실험을 제안했어요. 루카 씨, 전체 저장고를 바꾸기 전에 작은 저장고 하나에서만 시험해보면 어떨까요? 성과가 없으면 그만두겠어요. 루카는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실패하면 자네는 즉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지 마. 작은 저장고에서 작업을 시작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나이 많은 직원 마르코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상한 외국인이 와서 우리 일터를 망쳐놓는다니. 반면 젊은 직원 알레산드로는 호기심을 보였어요. 정호, 정말 이게 효과가 있을까?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궁궐이나 전통 가옥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방식으로 겨울을 나왔어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방법이죠. 하지만 마르코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과학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공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기존 바닥을 뜯어내고 단열재를 깔고 온수 파이프를 설치하는 작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군 복무 시절 배운 꼼꼼함으로 하나하나 점검해가며 진행했어요. 이틀 후 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온돌 시스템을 가동하자 바닥부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7도나 차이 났던 온도 편차가 2도 이내로 줄어든 거예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알레산드로가 온도계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마르코도 나쁘지 않네라고 중얼거렸어요. 클라우디아는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정호 씨, 이렇게 균등한 온도는 처음 봐요. 하지만 루카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겨우 이틀 결과로 뭘 알 수 있겠어? 장기간 지켜봐야 해. 그러면서도 루카는 매일 저장고를 둘러보며 온도를 확인했죠. 제가 보기에는 마음 한구석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결과는 확실했습니다. 온도 유지는 완벽했고 전력 사용량도 30% 줄었어요. 더 중요한 건 저장고 안의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됐다는 점이었죠. 성공적인 시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루카는 여전히 전체 적용을 망설였어요. 그때 클라우디아가 제안했습니다. 삼촌, 정호 씨 고향에 가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온돌이 실제로 어떤 건지 체험해 보시고요. 한국까지 가서 뭘 보자는 거야? 루카는 황당해했지만 클라우디아는 설득을 이어갔어요. 삼촌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뭔가를 판단하려면 직접 경험해 봐야 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루카는 마지못해 동의했고 저희는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안내사가 온돌 구조를 설명할 때 루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500년 전 건물이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다고? 가장 큰 변화는 찜질방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곳에 왜 데려왔나 하던 루카가 온돌 바닥에 누워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찜질방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은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습도도 조절하고 공기순환도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죠. 루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전통 한옥 체험관을 방문했어요. 한옥 지붕 아래 구들장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열기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직접 보여드렸죠. 루카는 구들장을 만져보며 감탄했어요. 이 돌들이 열을 저장하고 있다니. 정말 과학적이군.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전주 한옥마을의 전통 술도가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도 온도를 이용해 발효 온도를 조절하고 있었거든요. 술 만드는데도 온도를 쓴다고? 루카는 놀라워했습니다. 술도가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로 온도를 맞추면 술맛이 더 부드러워져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발효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거든요. 이 말을 들은 루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럼 와인 숙성에도. 마지막 날 저녁 루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호, 미안했어. 처음에는 자네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겠어.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구나. 클라우디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삼촌이 마음을 여셨네요. 한국에서 돌아온 루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호, 전체 저장고에 온도를 설치하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루카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와이너리의 전통적인 외관은 절대 훼손하면 안 돼.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똑같아야 해.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론이죠. 한국의 온돌도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바닥 아래 숨어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는 까다로웠어요. 150년 된 석조 건물의 바닥을 뜯어내면서도 벽과 기둥에는 손상을 주지 않아야 했죠. 저는 한국의 전통 온돌 구조와 이탈리아의 건축 양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설계를 만들었어요. 정호, 이 파이프들이 정말 와인을 망가뜨리지 않을까? 클라우디아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온도는 더 안정적이고 습도도 일정하게 유지될 거예요. 공사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하층에서 오래된 배수로가 발견된 거죠. 기존 설계로는 온수 파이프와 충돌했어요. 하지만 저는 군 복무 시절 배운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배수로를 피해서 파이프를 돌려 설치하면 돼요. 오히려 더 균등한 열 분배가 가능할 거예요. 직원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마르코는 정호가 하는 일은 뭔가 다르다며 젊은 직원들에게 협력하라고 했죠. 알레산드로는 아예 제 옆에서 온돌 구조를 배우려고 했어요. 2주 후 드디어 시스템 가동 날이 왔습니다. 온수가 파이프를 통해 흐르기 시작하자 바닥 온도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6시간 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장고 전체가 완벽하게 18도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이건 마법이야. 루카는 온도계를 들고 저장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어느 곳을 재봐도 온도 차이는 1도 이내였죠. 클라우디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호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와이너리를 살려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와인의 상태였어요. 기존의 온도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인들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며칠 후 와인을 시음해 본 결과 맛이 더욱 부드럽고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온돌 시스템 도입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우선 전력비가 40% 줄었습니다. 균등한 온도 유지로 인해 에어컨이나 히터를 자주 가동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더 중요한 건 와인 품질의 향상이었어요. 독일 유통사에서 파견된 소믈리에가 시음 후 놀라워했습니다. 이 와인은 예전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나네요. 어떤 비밀이 있나요? 클라우디아는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을 도입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올랐어요. 마르코는 겨울에 저장고에서 일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며 웃었고, 알레산드로는 정호 형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실직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근 와이너리 사장들이 하나둘씩 견학을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닥 난방으로 이런 효과가 나나? 전력비가 정말 40%나 줄었다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베네토 지역 와인협회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협회장 프랑체스코가 직접 방문해서 시설을 둘러보고 갔죠. 이건 혁신이야. 전통과 현대 기술의 완벽한 조화네. 프랑체스코는 감탄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 청년이 구한 이탈리아 와이너리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야기가 소개되었죠. 기사를 본 다른 와이너리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토스카나의 유명 와이너리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호씨, 저희 와이너리에도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 주실 수 있나요? 조건은 얼마든지 맞춰드릴게요. 저는 루카와 클라우디아를 바라보며 답했어요. 우선 이곳 일을 완전히 마무리한 후에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농림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해외에서 한국 전통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언론에 소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영광입니다만 이건 제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루카 씨와 클라우디아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3개월 후 와이너리에서 공식 기념 행사가 열렸어요. 베네토 지역의 정치인들, 와인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루카는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것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루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에서 온 젊은 기술자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전통을 모르는 외국인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호는 우리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요. 루카는 저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우리 와이너리를 살린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한 청년의 따뜻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죠. 클라우디아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정호 씨는 저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요. 저는 감동받았지만 더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행사 후 루카가 저를 따로 불렀거든요. 정호, 자네에게 제안이 있어. 우리 와이너리의 기술 고문으로 남아주지 않겠나? 기술 고문이요? 저는 놀랐어요. 루카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와이너리가 살아났어.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거고 자네의 지혜가 필요해. 클라우디아도 거들었어요. 정호 씨, 이탈리아 전역에서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이 기술을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많은 곳에 이 기술을 전파하고 싶어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양쪽 모두에서 일하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루카와 클라우디아는 기뻐했어요. 몇 주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 농업 전문지 와인 테크놀로지에서 저희 사례를 특집으로 다루기로 한 거예요. 기사 제목은 온돌 와인 숙성법 동서양 전통의 만남이었죠. 기사가 실린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와이너리들에서 연락이 쏟아졌거든요. 심지어 캘리포니아와 호주의 와이너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농림부에서 해외 한국 문화 전파 우수 사례로 표창을 준다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날 와이너리 직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마르코는 정호, 처음엔 네가 우리를 바꿀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네라고 말했어요. 알레산드로는 형, 온돌 기술 더 배우고 싶어. 나중에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라고 했죠. 루카는 마지막에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와이너리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한 병이었거든요. 이건 내 할아버지가 만든 1970년산이야. 자네가 우리에게 준 감동만큼 소중한 거야. 지금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온돌 기술을 와인 산업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과교 역할을 하고 있죠. 루카와 클라우디아의 와이너리는 이제 베네토 지역에서 가장 혁신적인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점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혁신은 무엇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지혜들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의 온돌과 이탈리아의 와인 제조 기술이 만나 더 큰 가치를 창조한 것처럼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도전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표시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실화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